안녕하십니까. 컴마 1급 실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전 시간 이어서 2012년 2회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및 수정, 그리고 조회 및 출력, 처리 기능, 이렇게 2번, 3번, 4번이죠.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2번, 3번, 4번 문제를 풀이하고 2012년 2회 기출문제는 이번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입력 및 수정 기능에 대한 문제가 되고요. 25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고객 등록 폼을 다음에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폼을 이제 수정하도록 그렇게 나왔는데요. 각 3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이 나오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완성된 폼의 모양이 그림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하고 동일하게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드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까지 각 3점이 되기 때문에 3, 5, 15점의 배점의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폼의 폼 바닥글에 뭐 총 고객 수를 표시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5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3번은 폼이 열리면 어떻게 하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5점의 배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처리해 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자, 고객 등록 폼을 일단 열어야겠네요. 자, 폼에 가시면은 고객 등록 폼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열어 보십시오. 열어서 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해서 문제 조건대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폼 머리글에 그 이미지 컨트롤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삽입하라. 자, 그림을 삽입하도록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그 폼 머리글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컨트롤이 어떤 것인지 선택을 해보시면은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표시가 되죠. 자, 선택을 하시고 자, 모드에 가게 되면은 현재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컨트롤 좀 얘기하는 거 맞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 이름이 이제 logo.jpg라고 했고요. 자, 그림을 삽입을 해야겠네요. 여기에다가. 자, 형식에 가시면은 그림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클릭을 하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그림을 연결할 수 있도록 탐색기가 나옵니다. 자, C 밑에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폴더를 찾아가는 겁니다. 액세스의 시험장 따라하기에서 로고 있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로들은 시험장에 가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 조건은 그림 크기 조절 모드가 전체 확대 축소로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현재는 그림 크기 모드가 한 방향 확대 축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로 해서 꽉 차게 보여질 수 있도록 전체 확대 축소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클릭을 해서 정답 그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 그림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2번 폼 머리글의 랩 제목. 자, 여기서 LAB가 뜻하는 것이 해당 컨트롤의 성질을 뜻하는 건데, 종류를 뜻하는 건데, 레이블을 뜻하는 겁니다. 레이블. 그래서 머리글에는 자, 이 컨트롤 선택을 해보시면은 자, 여기 해당 문제에 맞는 컨트롤 제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서식을 설정하라 나왔습니다. 서식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맑은 고딕. 자, 맑은 고딕을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맑은 고딕 클릭하시고요. 자, 크기는 22.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텍스트 맞춤은 가운데 정렬. 자, 가운데 정렬 하시면 되고요. 자, 그 폼 보기 상태로 일단 이동을 해서 문제의 그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작업했던 내용이 비슷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3번 본문에 있는 5개의 컨트롤에 각각의 필드를 바운드 시키시오. 지금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각각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언바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답 그림을 보시면요. 정답 그림에는
그 바운드가 되어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번호, 값, 주소, 신용, 그리고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가 이제 바운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운드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운드 처리하는 방법은 해당 컨트롤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서 컨트롤 원본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콤보 상자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고객 번호가 되기 때문에 고객 번호 선택을 하시고, 자, 이름 선택하시고, 이름, 자, 그 다음 주소, 자, 주소 선택, 자, 전화번호죠. 자, 전화번호 선택, 자, 신용, 자, 컨트롤 원본을 각각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죠. 자, 이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4번,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도록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 자, 그림을 보시면요. 자, 레코드 하나가 폼 하나에 레코드 하나가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현재 파일을 보시면요. 열어보시면은 이제 폼 하나에 레코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연속 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폼을 선택을 하시고요. 폼 선택하면 오른쪽에 폼에 대한 속성 시트가 나오죠. 현재는 이제 기본 보기 상태가 연속 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가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일 폼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레코드씩 보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지금처럼 이제 하나의 레코드가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탐색기를 통해서 다음 레코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파일과 동일한 그림으로 이제 만드시려면은 단일 폼으로 기본 보기 속성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간단한데요. 폼이 팝업 폼으로 열리도록 설정하라. 자, 팝업. 자, 팝업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이 지금 아니오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보세요. 현재는 탭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탭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팝업 형식으로 해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팝업을 예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지금 바꾼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는 팝업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른 것을 이제 실행을 하면 뒤쪽에서 보여지죠. 이것은 팝업 형태로 해서 설정이 된 겁니다. 자, 다시. 자, 팝업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 자, 현재는 그 고객 등록 폼이 열려 있다 하더라도 다른 폼의 작업을 할 수가 있죠. 선택을 하고 이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모달이라는 속성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예로 바꿔주십시오. 자, 모달을 예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폼 보기를 선택을 하고요. 자, 다른 폼을 보기 위해서 클릭을 한번 해보십시오. 클릭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폼만 활성화되지 다른 폼을 작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설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모달을 예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고객 등록 폼의 폼 바닥글에 txt 인원수 컨트롤에는 현재 등록된 총 고객의 수를 표시하시오. 자,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현재 고객은 5명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잘못 표기가 되었는데 5명 다음에 입니다가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요. 띄어쓰기 하시면 안 됩니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참조를 해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포맷과 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함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포맷 함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액세스는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포맷은 숫자나 날짜 등을 지정된 형식에 맞게 문자열로 변환해주는 함수다. 들어가는 인수를 보시면요. 변환할 데이터, 그리고 표시 형식. 자, 대상이 들어가고 그 대상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식으로 인수값을 주시면 됩니다. 자, 예시 보시면요. 자, 90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샵
샵.1에 들어갔습니다. 샵 같은 경우에는 숫자 한 자리를 뜻하는 것이죠. 유효 자릿수를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사용자 지정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로 이제 이 90 값을 표시를 하는데 뒤에 점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90점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날짜 데이터가 들어갔는데 연, 월, 일 두 자리씩 표시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것도 날짜고 뒤에 연도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그리고 뒤에는 요일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들어가고 그다음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로 해서 사이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결과식을 보시면요, 포맷, 카운트 별표 주시고, 그리고 현재 고객은 샵 0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입력이 되냐면은 우리가 표시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현재 고객은 그 레코드 개수만큼 5개라면은 이제 5명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결과를 만드시려면은 일단 이 5라는 숫자는 레코드 개수가 되는 겁니다. 레코드 개수.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레코드의 개수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샵으로 표시를 하고 이 샵 값은 앞에서 카운트 별표로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자, 카운트 별표하게 되면 모든 레코드 수를 구할 때 카운트하고 별표를 주시면 되고요. 카운트하고 필드명을 주게 되면 해당 필드에서 값을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A라는 필드명이 있다. 그럼 이 A라는 필드가 값을 포함하고 있는 레코드 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 필드명으로 입력하시면 되고, 그냥 모든 레코드 수를 구하겠다 그러면은 카운트하고 별표 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레코드 수를 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 별표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값은 카운트 별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5가 됩니다. 5라는 값이 되고, 형식은 여기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현재 고객은 샵 0입니다. 자, 샵이 뜻하는 것이 뭡니까? 숫자를 뜻하는 것이죠. 자, 숫자를 뜻하기 때문에 이 5라는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다르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현재 고객은까지 잘라내고요. 자, 5명 잘라내고요. 자, 뒷부분 문자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앰프센트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 포맷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정 형식을 샵 주시고 카운트 별표 주는 거예요. 자, 이거와 다른 점 뭡니까? 자, 앞뒤로 해서 문자열을 잘라냈기 때문에 자, 뒤에 지정 형식에서 샵만 입력을 한 겁니다. 차이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고객 등록 폼에 폼 바닥글에 있는 txt 인원수, 자, 이것을 선택을 해보시면은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이 맞고요. 등록된 총 고객 수를 표시하라. 그 말은 레코드 수를 표시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현재 고객은 5명입니다 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띄어쓰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언바운드 이 부분을 컨트롤을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을 바꿔주셔야겠죠. 자, 일단 입력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작성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등호 주시고 포맷, 자, 괄호 여시고 첫 번째 인수는 대상이 되죠. 여기서는 카운트 별표, 자, 별표 입력하시고 이제 전체 레코드 수를 일단 가지고 오고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까? 현재 고객은 5명입니다 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고객은 한 칸 띄우고 샵 입력하셔야겠죠. 자, 5란 숫자를 직접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명입니다. 자, 명하고 입니다는 띄어쓰기 하지 마시고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괄호 닫아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원본에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자, 조금 전 이제 확인 버튼 이렇게 눌렀잖아요. 그죠? 확인 버튼 눌렀는데 누르고요. 이제 입력이 확실하게 되려면은 다른 곳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십시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만일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고요. 바로 만일 폼 보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식이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꼭 입력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폼 보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고객은 5명입니다. 제대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창을 닫고요.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네요. 고객 등록 폼이 열리면, 자, 오픈되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구현하시오. 자, 첫 번째,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할 것. 자, 일단 고객 등록 폼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일단 열도록 하고요. 자, 이벤트로 이동을 합니다. 어떤 이벤트를 주면 되겠습니까? 폼이 열리면 오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픈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온 오픈이 있습니다. 자, 작성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매크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크로 작성기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함수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 개 중에서 지금 만들 매크로는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함수 중에서 레코드하고 관련된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고투 레코드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고투 레코드. 일단 레코드를 일단 이동을 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투 레코드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레코드는 지금 현재 다음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 레코드가 아니고 새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새 레코드를 선택을 하고, 자, 이 새 레코드로 이제 이동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요. 새 고객 등록으로 지정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새 고객 등록.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X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내용을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오픈 했을 때 새 고객 등록이라는 이렇게 매크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죠. 예 버튼 누르시고요. 자,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레코드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워져 있죠. 그래서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점은 25점의 배점이 되고요. 1번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1번 조건대로 처리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번 문제 그리고 3번 문제 이렇게 총 3개의 문제가 주어지고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그라미에서 1번에서 5번까지 문제가 주어집니다. 각 3점으로 해서 5개의 이제 문항이 되기 때문에 3, 5, 15, 15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25점에서 1번 문제가 15점짜리로 해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2번은 5점짜리로 해서 한 문제, 3번은 또 5점짜리로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25점의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의 지시사항 및 화면을 참조하여 고객별 총 판매액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자, 고객별 총 판매액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 수정할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문제의 지시사항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보면요. 고객번호 머리글에 txt 고객 정보에 고객 번호와 그리고 이름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 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열어보시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데 일단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고객번호 머리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고객번호 머리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txt 고객 정보라는 것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이름에 이제 txt 고객 정보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언바운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고객 번호하고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런 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 코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번호하고요. 이름은 필드로 주어집니다. 필드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고요. 다만 여기 이름 앞과 뒤에 이제 괄호가 붙잖아요. 그죠? 이 괄호를 문자로 해서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필드명과 문자는 앰프센트로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결과 이제 코드가 되는 건데, 자, 입력하는 방법은요. 일단 그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고객 번호 먼저 적고, 그 다음 괄호, 그 다음 이름, 또 괄호 적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가 이제 문자가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묶어 주시고, 자, 문자와 필드명은 앰프센터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조건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객 번호 머리글을 일단 선택을 하셔야겠죠.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원본의 값을 이제 만들어줘야만 이제 바운드 처리가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식 작성기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일단 그대로 이 형태대로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들어오는 것은 이제 고객 번호죠. 고객 번호. 자, 그 다음 괄호 열고 이름 괄호 닫고 맞죠? 일단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고 필드명은 대괄호로 해서 열고 닫아 주시고 자, 필드명은 자, 그 다음 문자 같은 경우에는 큰 따옴표로 해서 묶어 주셔야겠죠. 자, 큰 따옴표로 해서 묶어 주시고 자, 바깥쪽에 있는 괄호도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자하고 이제 필드명은 앰프센터로 해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등호 붙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이제 결과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고객 번호가 같을 경우 주문 번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 자, 주문 번호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고객 번호는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죠. 자, 그룹화하고 정렬은요. 오른쪽 버튼, 자, 이 여백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정렬 및 그룹화가 나옵니다. 현재는 그룹화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고객 번호에 대해서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죠. 자, 주문 번호에 대한 것만 정렬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렬 추가 들어가시고요. 주문 번호 선택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름차순 확인을 하시고, 자, 닫기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 보도록 하죠. 자, 결과 보시면은, 고객 번호를 기준해서 그룹화가 되어 있고, 고객 번호 머리글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문 번호가 되겠죠. 주문 번호 보시면은, 작은 것부터 해서 큰 거 순대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2, 3, 4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단가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라. 자, 단가를 보시면요.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생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단가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단가, txt 단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형식에 가시면은, 자, 중복 내용 숨기기가 있습니다. 현재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4번, 그룹 바닥글에 txt 총 판매액 합계 컨트롤에는 총 판매액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 자, 고객번호 바닥글이 여기 있습니다. 자, 바닥글에, 그룹 바닥글에 보시면은, 이 컨트롤, 지금 언바운드로 되어 있죠.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선택을 해 보시면은, txt 총 판매액 합계라는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컨트롤 원본을 설정을 해 주셔야겠죠. 자, 합계를 구하라. 총 판매액의 합계를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등호하시고요. sum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필드명은 큰 괄호로 묶어 주시고요. 총 판매액. 자, 됐습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제 그룹 바닥글에
이제 총 판매액의 합계가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합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된 거죠. 5번 페이지 바닥글의 txt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표시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부분은 현재 날짜고요. 자, 뒷부분은 이제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이에 요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날짜하고 시간은 우리가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등호하시고, 자, now라는 함수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시간하고 날짜를 우리가 현재 날짜하고 시간을 우리가 반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형식이죠. 자,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 그것을 여러분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간단하죠. 자, 이것은 쉽게 입력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 요일을 한 자리로 표현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거 아셔야겠죠. 자, 날짜하고 시간이 있을 때 A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알파벳 A를 이용해서 3개를 연속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일, 월, 화, 수 이런 식으로 한 자리로 표시가 되고요. A를 4개를 연속해서 입력을 하면은 요일을 일요일, 토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3글자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글자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A를 3개를 연속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아셔야 될 것은 요일을 표시할 때 A라는 알파벳을 이용한다라는 정도, 그 정도는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일단 3개 입력해보고 4개도 입력해보시면은 결과 보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txt 날짜 컨트롤을 선택을 합니다. 자, 페이지 바닥글에 보면은 언바운드가 되어 있는 이제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선택을 하시고, 자, txt 날짜죠. 자, 이것에 대한 이제 컨트롤 원본을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now라고 해서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now 함수를 이용을 하고요. 자, now 함수를 이용을 할 때, 일단 now 함수를 어떻게 이용을 할까라는 것을 여러분들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종류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만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엑셀을 실행을 하고요. 엑셀에서 시간 함수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날짜하고 시간 함수들. 자, 범주에서 보시면은 날짜하고 시간 함수들이 있죠. 하나하나 선택을 해보시면은 함수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now라는 함수를 선택을 했을 때 현재 날짜와 시간을 날짜와 시간 형식으로 구합니다라는 이런 이제 설명이 나오죠. 엑셀에서는. 그래서 엑셀에서 함수명이 액세스하고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모를 경우에는 엑셀에서 찾아서 입력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now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을 때는 결과를 보시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형식에 가서 자,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dd 여기까지는 쉽게 입력할 수 있죠. 자, aaa 괄호 여시고 그 다음 자, h하고 콜론 주시고 그 다음 nn 콜론 ss. 자, 한번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수정할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요. 요일 사이에 앞뒤로 이제 공백이 있어야 되는데 공백이 없습니다. 공백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입력을 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표시가 되었네요. 자, 이제 5점짜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검색 폼에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일단 고객 검색 폼을 일단 실행을 해보죠. 자, 조금 전에 작업한 것은 일단 저장을 하고요. 자, 고객 검색이라는 폼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이 아마 이 버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클릭을 해서 좀 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에 보시면은 txt 이름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정보를 찾아 표시되도록 하라. 자, 그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txt 이름은요,
검색 버튼 옆에 있는 언바운드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이 자, 이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자, txt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입력을 하죠. 언바운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필드에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가져온 값이 아니라 직접 입력하는 값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다 바운드가 되어 있죠. 이것은 고객 번호 값을 가져오고, 이것은 이름을 가져오고, 이건 주소를 가져오는 이제 컨트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은 컨트롤 원본을 보시면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 필드를 가져온다는 뜻이죠. 이름 필드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자, 각각의 이제 레코드를 이제 이동을 해보시면은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입력을 합니다. 이런 값을. 자, 입력을 하는데 조건이 입력된 값하고 동일한 값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포함하고 있는 정보를 찾는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양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양준규라고 검색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준이라고 입력해도 마찬가지죠. 자, 이름에서 일부분만 이제 입력을 해도 포함하고 있다라면은 그 해당 값을 가지고 와서 그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 이름이란 이 값은 컨트롤 원본이 이름 필드죠. 이름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폼을 선택을 하면은 폼이 레코드 원본이 어떻게 돼요? 고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고객 테이블 한번 더블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고객 테이블에 가시면은 고객 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여러 가지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필드 중에서, 자, 이름, 이 컨트롤은요, 이름 필드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이름 필드. 이름 필드를 가져와서 여기에다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오는 이 이름 필드의 값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이 입력되는 이 값하고 서로 비교하는 조건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은 이벤트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설명을 드리고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가 이제 작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과 끝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러분도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 1번하고 2번 코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1번 코드는 문제에서 나온 대로 필터를 이용하는 한 거고요. 자, 2번 코드는 필터 온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필터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필터링,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조회를 하는데 조회하는 대상이 뭐죠? 여기 나와 있죠. 미점 필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미가 고객 검색 폼, 그 현재 개체를 뜻하는 고객 검색 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검색 폼에서 필터링을 한다라고 지금 이제 명령이 코드가 입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필터링을 하려면 조건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등호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조건이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자, 조건을 잘 입력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미점 필터 온. 필터 온은 필터를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자,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뭐 당연히 true라고 줘야겠죠. 필터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항상 거의 고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등호 다음에 이 조건만 여러분들이 좀 차근차근 잘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건 처리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txt 이름에 입력된 값을 포함하는 정보를 찾아서 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txt 이름에 입력되는 값하고 어떤 필드의 값하고 비교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이름 필드죠. 이름 필드. 이름 필드에 있는 값하고 txt 이름 컨트롤에 입력된 값하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입력할 것은 필드명을 입력을 하는데 이름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함하는 이란 조건이 붙기 때문에 like 연산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like 등호 아니죠. like 연산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like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txt 이름으로 컨트롤에 입력된 이 값하고 이제 비교하는데 포함이 되느냐 마느냐, 그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txt 이름 앞쪽과 뒤쪽에 별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txt 이름하고 동일한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txt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그죠? 그렇게 조건을 줬기 때문에 앞뒤로 별표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 문자열이죠. 문자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값도 문자형으로 해서 작은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문자형으로 바꿀 때는 큰 따옴표로 보통 입력을 하는데 여기서는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했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입력을 해도 되고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해도 되는데 바깥쪽에 또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안쪽에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찾을 수 있으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순서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 필드는 문자형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는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컨트롤명과 분리를 해야 돼요. 자, 컨트롤명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컨트롤명입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컨트롤명이죠. 자, 그럼 컨트롤명하고 문자열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자 열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자 열과 컨트롤명 사이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앰프센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것이 자, 이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작성되는 순서 아시겠습니까? 자, 이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습하겠습니다. 자, 검색 버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시면은 온 클릭 있습니다. 자, 작성기 선택을 할 때 코드 작성기를 선택을 해서 이벤트 프로시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기본 틀은 만들어지죠.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필터와 필터 온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개체를 뜻하는 미 입력하시고 미점 입력하시면은 뒤에 속성과 속성과 메서드들이 나오죠. 자, 필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FI까지만 입력을 해도 필터가 선택이 되죠. 자, 스페이스바 입력하시고, 자, 등호 입력하시고, 이제 조건 들어갑니다. 자, 조건 입력하실 때 첫 번째는 기준이 되는 필드명을 먼저 입력을 하십시오. 이름 입력하시고, 그리고 문제에서는 포함하는 이라고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등호가 아니죠. like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like 들어가시고, 그 다음 별표하고 어떤 값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txt 이름이죠. 자, txt 이름하고 비교를 한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판단하기 때문에 앞뒤로 이제 별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름이 문자가 되기 때문에 뒤에도 문자로 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묶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단계 끝났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컨트롤명과 이제 문자열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로 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고요. 분리된 것은 또 연결을 해 줘야겠죠. 앰프센터로 해서 연결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엔터 입력을 하면요, 오류 발생을 합니다. 오류 발생하는 이유가 앰프센터 연결하는 연결자인 앰프센터 앞뒤로 해서는 공백을 입력을 해 주십시오. 그럼 문제없이 입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필터 온을 이용을 해서 이 필터링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미점 필터 온 방향키로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입력하시고 등호 입력하면은 true냐 false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주시고 엔터 입력하시면 돼요. 자, 다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은 온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뭐 김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김 입력하고 검색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에서 김이라고 포함되어 있는 이 값의 전체 정보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닫도록 하고요. 예 버튼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장하셔야겠죠. 자, 고객 등록 폼에, 자, 고객 등록 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기존 고객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자, 고객 검색 폼이 열리도록 하라. 뭐 간단하네요. 폼이 열리도록 이제 매크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열리도록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할게요. 자,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해서, 자, 기존 고객 검색 컨트롤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이벤트에 가시면 온 클릭 있죠. 온 클릭해서 이제 매크로로 이제 고객 검색 폼을 열도록 만들 겁니다. 자, 매크로 작성기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함수 여러 개 중에서 오픈 폼 선택하시면 되죠. 오픈 폼. 자, 오픈 폼이 여기 있네요. 선택하시고요. 자, 폼의 이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폼은 고객 검색이 되겠습니다. 자,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버튼 누르시고요. 자, on클릭에 포함된 매크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클릭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뒷부분에 이렇게 고객 검색 폼이 열렸습니다. 자,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바로 창이 닫아지지 않고요. 조금 전 처음에 만들어졌던 이제 이 폼을 닫아 주십시오. 여기서 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리 기능을 구현하는 문제고요. 20점 배점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5점짜리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그 1번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했을 때 완성된 그 결과인 그림이 또 주어졌습니다. 자, 2번도 5점짜리 배점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업데이트 하기 전, 업데이트 한 후, 자,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는지 이제 그림으로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림만 참고 잘 하시면 쉽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점 배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판매 안 된 제품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조건을 보니까 제품 그리고 주문 제품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해당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한번 열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 테이블을 보시면요. 제품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각의 제품 번호별로 해서 제품명과 단가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문 제품을 보면요. 주문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때 주문이 어떻게 된 제품 번호가 있고 그리고 그때 수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대충 아시겠죠? 이것은 뭐 제품 테이블은 제품에 대한 이제 정보가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주문이 들어온 그 내역은 주문 제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이 자, 연결고리가 제품 번호로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머지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조건 보시면은 주문 제품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할 것.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이 판매가 안 된 제품의 쿼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제품 번호가 W001부터 006까지의 제품 번호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실제 주문이 들어온 제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2, 3, 5 해서 쭉 보면은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번 없네요. 4번 없고 6번이 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판매 안 된 제품은 W004 그리고 006이 판매가 안 된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제품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은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그러니까 제품 번호 보면은 존재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죠. 그것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문제 그림 보시면은 제품 번호가 W004, W006일 때 그때 판매 안 된 제품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나온 대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일단 테이블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닫도록 하고요. 자, 기타에, 자, 만들기에서, 만들기 탭에서 기타 그룹에 보시면은 쿼리 마법사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쿼리를 만드는 건데, 판매가 안 된 제품의 이제 쿼리를 만들기 때문에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실행을 해야 돼요. 일치되는 값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때 필요한 그 테이블이 무엇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품 테이블 필요하죠. 다음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주문 제품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 자, 일치하는 필드 있어야겠죠. 두 개 이제 테이블이 연결되는 이제 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필드가 왼쪽에서는 제품 번호, 오른쪽에서는 제품 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결과 쿼리로 어떤 필드를 보시겠습니까? 자, 완성된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제품 번호, 제품명, 단가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자, 쿼리 이름은요. 문제에서 나온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판매 안 된 제품.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온 결과하고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하고요. 그 맞다라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작업하신 겁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번호가 W001인 제품의 제품명을 개인 서랍장으로 변경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업데이트를 해야겠네요. 자,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W001이 현재는 공용 서랍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변경 후, 그냥 업데이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개인 서랍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쿼리 이름은 제품명 변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를 하라는 그런 이제 조건이 되는 건데요. 일단 그 대상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에 가서 우리가 작업할 테이블을 일단 가지고 오십시오. 자, 제품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필요한 필드가 어떤 필드입니까? 조건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드가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 번호 그리고 제품명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번호하고 제품명을 가지고 옵니다. 자,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쿼리 유형을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업데이트를 클릭을 해주면은 업데이트하고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각각의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는 겁니까? W001이죠. W00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때 업데이트할 내용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품명이 바뀌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실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한 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쿼리 닫도록 하고요. 자, 저장을 해야겠죠. 이름은 제품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해당 그 테이블이 내용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개인 서랍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원한 거였습니다.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작업을 잘 하신 겁니다. 자, 닫아주시면 되고요. 3번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객 검색 폼에 txt 고객 번호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자, 이게 이벤트가 되겠죠.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림과 같이 현재 고객이 주문한 건수를 표시할 것. 자,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라. 자,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주문 고객 테이블을 이용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텍스트가 출력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데 순수한 텍스트가 있고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김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름이죠. 이름. 자, 그리고 세 건이라는 것은 또 건수를 또 구해주는 또 함수가 필요할 겁니다. 자, 결과 코드 말씀드리고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txt 고객 번호에서 gat focus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은 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내용이 중요하겠죠. 자, 메시지 박스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문제에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 텍스트, 그 다음 건수, 그리고 또 텍스트죠. 그래서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름 필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 님의 주문 횟수는 까지는 그대로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디카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조건을 만족할 때 그때 건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건입니다 라고 이제 문자열이 이제 입력이 되는데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나뉘는데 2번하고 4번은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1번 이것도 이름 필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뭐 간단합니다. 앰프센터로 다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디카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자, 디카운트는 인수가 이제 3개가 인수가 들어갑니다. 자, 도메인이라고 하는 자, 두 번째 인수는요, 보통 테이블과 쿼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이블과 쿼리. 자, 아래쪽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학생 테이블에서 학년 필드가 2인 반 필드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필드는 뭐죠? 두 번째 그 인수는 뭐죠? 학생이 되겠죠. 왜? 자, 두 번째에 들어가는 것은 테이블이나 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범위, 대상이 되는 범위, 자, 범위를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건수를 구하는 최종 그 필드가 뭡니까? 반 필드죠. 반 필드에 대한 레코드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건은
학년 필드가 2다. 자, 이렇게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를 구하게 되면은 일단 조건 처리를 하죠. 학년이 2인 경우에 그때 반의 건수를 보면은 자, 이거 한 건이네요. 그죠? 여기는 널 값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1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디카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이블명은 주문 고객이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한번 보도록 하죠. 고객 번호가 txt 고객 번호다. 자, 이것은 컨트롤 명이 되고요. 자, 이것은 필드 명이 됩니다. 자, txt 고객 번호에 컨트롤에 포커스가 옮겨가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갔을 때 이 값하고 대응되는 필드에 있는 값하고 같은 경우에 그때의 이 메시지가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고객 번호가 txt 고객 번호 같다라고 이제 조건을 준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txt 고객 번호에 이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잖아요. 그때의 필드의 값이 있을 겁니다. 필드에 여러 가지 이제 고객 번호의 값이 있겠죠. 그거하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같을 때에 그때의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주고요. 그 다음, 자, 여기 왜 또 고객 번호가 왜 들어갔느냐? 조금 전 우리가 문제를 풀이할 때는 예시 문제에서는 반 필드의 레코드 개수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반이라고 들어갔는데요. 자, 여기서는요, 정확하게 뭐 어떤 그 주문 건수를 구하라라는 메시지는 없었는데, 자, 현재 고객이 주문한 건수를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고객. 자, 현재 고객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고객 번호가 되겠죠. 고객 번호. 그러니까 고객 번호 필드의 값을 이제 그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의 필드의 값의 개수를 구하게 되면은, 건수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조건에 맞는 건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조건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전에 그 조회식, 그러니까 필터, 자, 필터에서 조건이 들어갈 때 이 부분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묻고, 그리고 앰프센트라든지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필드명과 텍스트를 또 구분하는 그런 처리가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죠. 자, 여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필터와 같이 조회하는 식을 만들 때는 필요해요. 조회식을 만들 때는 앰프센트라든지 큰 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필드명과 텍스트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회식은요, 쿼리로 SQL문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SQL문으로 바뀌게 되면은 SQL문에 규칙이 있습니다. 작성 규칙. 그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조회식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디카운트에 세 번째 인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코드 작성하겠습니다. 자, 고객 검색 폼을 일단 열어야겠죠. 자, 고객 검색 폼을 열고요. 자,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해서 txt 고객 번호 컨트롤을 일단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만들어 줘야겠죠. 어떨 때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갓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있네요. 여기서 코드 작성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 틀은 만들어지죠. 여기서 메시지 박스를 이용을 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해보죠. 메시지 박스. 자, 한 칸 띄우시고요. 이 메시지 박스는 그냥 메시지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름이라는 필드를 먼저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님의 주문 횟수는 한 칸 띄우고 3건 들어가죠. 3건 들어가는 것은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자,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첫 번째 인수는 구할 이제 그 필드, 건수를 구할 필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 번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따옴표 내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고객 번호가 되고요. 그 다음 쉼표, 자, 도메인. 문제에서
테이블 명을 주문 고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문 고객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인수는 TXT 고객 번호하고 필드에 있는 고객 번호하고 같을 때라고 조건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고객 번호 필드명 먼저 들어오고요. 그 다음 TXT 고객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괄호 닫아 주시고 그 다음 건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자열을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큰 따옴표로 해서 자, 문자열 구분하시고 자, 뒷부분에도 있죠. 그리고 문자하고 뭐 함수라든지 필드명하고는 앰프센트로 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공백 앞뒤로 주셔야 됩니다. 자, 앰프센트 입력을 하고요. 여기도 앰프센트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입력하고요. 자, 모든 작업이 끝났네요. 자,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객 번호를 제가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해서 포커스를 강제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자, 다른 레코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포커스가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해당 데이터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디카운트만 잘 입력하시면 되죠. 자세히 보시면은 자, 문제에서 TXT 고객 번호에 컨트롤에 이제 포커스가 옮겨가면 해서 이렇게 조건이 나왔고요. 현재 고객이 주문한 건수를 구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객을 이제 나타내는 고객 번호가 이제 건수를 구할 대상 필드가 되는 겁니다. 대상 필드가 되고 그리고 TXT 고객 번호에 이제 컨트롤이 이동이 되면서 현재 고객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고객 번호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필드에 있는 고객 번호하고 현재 입력되어 있는 TXT 고객 번호하고 조건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등을 이용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액세스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끝나게 되고요. 이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문제지를 제출하시고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액세스 시험장 가서 입실부터 퇴실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